척추 건강, 관절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주 금요일 명의에게 바로바로 물어보십시오. 정형외과 의학박사 양혁재 매드렉스 대표 원장 함께합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원장님. 오늘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 은근히 우리 팔꿈치의 질환의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우리 테니스 엘보 또는 골프 엘보 이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와 관련된 팔꿈치 통증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세요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주 좀 쏠깃한 오늘 주제입니다. 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네, 팔꿈치 통증. 우리 청취자분들 요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OBS 라디오 굿모닝 OBS 불금 톡방 게시판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0 999번으로 문의 주시면 우리 양혁재 원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또 답변해 주실 겁니다. 원장님, 그럼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죠.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제 주변에도 많아요, 이런 분들. 이거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 팔꿈치 통증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 질환 모두 팔꿈치 주변에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상과염이라는 그 힘줄 염증의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니스 엘보는요, 주로 팔꿈치의 바깥쪽,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가까운 쪽이 바깥쪽인데요. 그쪽에 돌출된 뼈에 붙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미세 손상이 돼서 통증이 악화되는 반면에 골프 엘보는요, 안쪽, 팔꿈치 안쪽이니까 주로 새끼손가락 쪽에 가까운 쪽, 그쪽이 안쪽이라고 하는데요. 안쪽에 돌출된 뼈에 붙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 골프 엘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힘줄의 반복적인 손상으로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이게 아픈 부위가 다른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이름만 좀 이름도 다른데 요게 증상도 그럼 증상은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증상이 이름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증상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게 테니스 엘보는요, 주로 이제 팔꿈치 바깥쪽에 이제 아무래도 누르면 그쪽에 압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을 주로 이제 위로 젖히는 동작을 하게 되는 컴퓨터 마우스 작업이나 아니면 물건을 이게 쥐어짜는 빨래를 쥐어짜거나 이게 할 때 이럴 때 통증이 더 악화되는 반면에 골프 엘보는 이제 팔꿈치 안쪽이 눌렀을 때 아프고 주로 손목을 안쪽으로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이제 들어올릴 때 또 주먹을 이제 꽉 쥐거나 손바닥을 이용한 동작에서 통증이 좀 유발하게 됩니다. 네. 이거 좀 다르네요. 이름은 비슷한데 증상이 다르군요. 네네네. 근데 원장님, 실제로 골프나 테니스 요거 안 해도 일상생활에서 아프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지 테니스를 안 치고 골프를 안 치는 사람도 생기는 병 중에 하나고요. 이건 정확한 말을 말하면 힘줄의 염증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운동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사무직에서 일하면서 마우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 타이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밖에서 일을 하실 때 건축 일을 하시거나 이럴 때 드라이버, 공구를 많이 돌리는 작업이나 아니면 빨래를 짜면서 집안의 주부분들이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설거지나 빨래를 하면서 손목을 많이 쓸 때, 이럴 때 생기는 것이 병 중에 하나고요. 이 테니스 엘보뿐만 아니라 이제 골프 엘보도 이제 비슷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청소하거나 연필 오르잡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로 주부나 직장인들 모두에게 생길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설거지나 빨래 많이 해가지고 이거 좀 아프거든요. 요번이었네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 그러면 팔꿈치가 좀 뻐근하다. 그랬을 때, 말씀해주신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면 자가진단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있습니까? 그럼요. 네,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도 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팔꿈치를 쭉 핀 상태에서, 완전히 핀 상태에서, 손목에 손등을 이제 위로 올렸을 때, 그러니까 손바닥을 전체적으로 위로 올렸을 때, 팔꿈치의 바깥쪽이 아프면, 이거는 이제 테니스 엘보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게 팔꿈치를 완전히 핀 상태에서, 손목을 아래로 이게 쭉 눌렀을 때, 안쪽이,
이렇게 팔꿈치 안쪽이 아프다고 하면 골프 엘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예, 이게 또 예.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네. 저는 어디에 해당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또 둘 다 아프면 또 둘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확한 어, 진단은 아무래도 정형외과 오셔서 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저도 이거 진짜로 사실 진짜 아파가지고 제가 병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리치료도 네네네. 막 받고 그랬는데 이거 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뭐 지난다고 해서 뭐 자연스럽게 나아지거나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초기 단계 경미한 경우는요, 이게 음. 스트레칭하면서 또 반복되는 그 직업적인 그 스트레스를 이제 원인이 되는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면 스트레칭만 휴식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병을 너무 키우거나 일을 너무 무리하게 아픈 상태에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만성화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쉬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다가 병을 키우지 마시고 초기에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완치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환자 중에 저 같은 사람들 좀 귀차니즘에 빠진 사람들 그냥 놔두고 네네네. 방치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네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방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초기에는 이게 염증이 단순 통증으로만 유발돼서 일할 때만 좀 아프고 일하지 음. 않을 때는 좀 덜 아파서 이게 좀 참고 지낼만 한데 예예. 이게 이제 만성화되면은 이제 가만히 있거나 자고 일어나서 처음 쓰려고 할 때 어떤 뭐 물건을 집으려다가도 물건을 놓칠 정도로 심한 아.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힘줄의 염증이 점점점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음. 이제 부분 파열이나 이제 힘줄이 완전 파열로 되게 돼서 너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해서 내가 팔을 잘라내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예.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게 쉰다고 되어 낫는 것이 아니라 음. 이 수술까지 필요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되도록이면 이렇게까지 악화되기 전에 음. 초기 단계에 이제 치료를 잘하는 것이 나중에 더 악화되거나 망치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그냥 참을만 하다 싶어가지고 이거 방치 이거 정말 금물이네요 이거. 네네. 어 그래요. 그 원장님 그럼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치료를 좀 받게 될까요? 보통은 이제 마치 뼈가 아파하셔서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나 또 이제 힘줄도 확인하려면 초음파 정도를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검사하는 목적은 이 통증은 있더라도 이 증상이 다 다르신데 이제 이게 치료의 정도, 통증의 정도나 손상된 힘줄의 상태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다행히도 힘줄 염증이 심하지 않고 파열이나 뭐 안전 파열 같은 양상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간단한 약물 치료나 그다음에 휴식과 함께 적절한 뭐 물리치료나 때로는 또 좀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체외 충격파 치료가 또 도움이 될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이거 보험 안 되는 예. 거잖아요. 이거 그죠? 비싸요. 네. 뭐 비싸긴 한데 예. 요게 이제 충격파라는 것이 음파를 통해서 이제 음. 에너지를 전달해서 이 힘줄의 재생, 그러니까 혈류를 증가시키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받을 땐 좀 아프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힘줄의 빠른 재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게 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스트레칭과 음. 우리가 이제 좀 통증이 완화되고 나면 근육 강화 운동을 가볍게 해서 재발하지 않게끔 균형 있게 근육을 좀 강화시켜야 쉽게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앞서 원장님께서 이 수술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네네네. 어떻게 수술하면 어떻게 완쾌가 가능합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수술을 권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한번 수술한다 하더라도 재활이 엄청 길어서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음. 수술은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상 충분히 보존적인 치료, 뭐 약물 치료나 아니면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뭐 주사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거나 너무 아까처럼 팔을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수술을 권하는데 예. 대부분 10명 중에 7, 8명은 대부분이 이게 초기 단계 비수적인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지금 사이에 지금 청취자 질문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거 하나 좀 볼까요? 2075번 님 질문이에요. 치료 후 재발도 자주 된다는데 이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원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 병이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재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음. 잘 낫더라도 이게 방심하면 안 되고요. 재발을 쉬운 질환이기 때문에 꼭 몇 가지를 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반복적인 손목 사용, 이 손가락을 꽉 쥐거나 손을 사용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혹시라도 직업적으로 꼭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작업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그 밖에도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전에도 가벼운 풀어주는 돌리는 스트레칭 운동을 꼭 해주고 또 운동하기 전에도 스트레칭을 하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작업 도구나 어떤 자세를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거를 개선하는 것도 핵심인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마우스 작업이나 타이핑을 할 때는 손목 받침대 같은 걸 좀 받쳐주고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예.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요. 회복 후에도 우리가 다 나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2, 3회 정도 가벼운 근력 강화 운동을 유지해서 힘줄이나 근육이 평소에 튼튼하게 잘 유지를 해줘야 이게 재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초기 증상이 다시 느껴진다면 절대 무리하지 말고 빠르게 휴식하고 치료를 초기에 빨리 받으러 오는 것이 재발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 원장님, 요 끝으로 우리 팔꿈치 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팔꿈치는요,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는 관절입니다. 이게 아플 때 이제 진짜 아파 보신 분들은 이 팔꿈치 소저감을 이제 그때서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테니스 엘보든 골프 엘보든 초기에 이제 빨리 관리하게 되면 금방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좀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팔꿈치도 아껴가면서 손을 너무 무리하게 쓰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예, 팔꿈치도 아껴라. 예, 그래요. 네. 이거 많이 와닿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혁재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